안녕하세요, 찍다TV 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찍자 여러분, 금PD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찍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식 스냅에서 제일 어려운 원판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찍느냐, 그걸 이제 태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PD는 원판 찍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은 괜찮은데 처음에 본식 스냅 할 때 원판 찍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고. 지금은 제가 본식을 거의 안 찍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저는 현재도 지금 본식 스냅을 촬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원판 같은 경우에는 15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식 스냅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네,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약간 그죠.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시던 제가 배웠던 선배님들은 지금 약간 다 이미 은퇴를 다. 근데 이게 사실 원판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본식 스냅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스냅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 뭐 예쁘게 찍으면 신부님들이 좋아하시지만 원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어떤 명칭을 말할 수는 없고 네. 기존의 스냅 업체들의 좀 잘 나가시는 데를 보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해서 이쁘게 찍고 이쁘게 촬영을 하시면 고객들한테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원판은 누가 찍어도 만족도가 되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 같은 건 있거든요. 해서 그 기준 같은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판에 대해서 약간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 없는 사진이다. 제가 봤을 때는 원판은 정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과정 규정 같은 거를 조금만 지켜주면 사진 자체가 되게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거든요. 해서 원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시기 전에 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원판은 왜 찍는 거죠? 원판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 하면 요즘에는 스냅 사진이 대부분이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필름 사진을 찍을 시절만 하더라도 스냅 사진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판 사진이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대에서 30대 많이 보십니다. 20대에서 30대시면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 뭐 많게는 4-5장, 적게는 1-2장 정도의 원판 사진으로만 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앨범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식 사진 해봤자 5장에서 10장 정도가 최대 가져갈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시면 뭐 연사로 촬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본 파일 장수가 뭐 한 2,000장 가까이도 촬영을 하시죠? 그쵸. 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5장이었으면 뭐 많이 찍어봤자 한 10장 찍고 주고 이랬어요.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금액은 10년, 20년 전이라도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과 비슷하게 받았었어요. 그럼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냅 사진이 생긴 거네요. 네, 원판만 그렇죠.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원판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판을 찍을 때 저도 찍어봐서 알지만 찍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원판 10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판 찍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10조라는 단어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한 단어고요. 심지어 결혼식을 지나오신 분들도 원판 10조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세요. 원판 10조라는 말은 원판을 10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베이스가 원판을 10조를 촬영하시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11조, 12조, 11장, 12장도 많이 촬영하시거든요. 뭐 원판 사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0조라는 개념이 결혼식 사진 안에서 원판은 10장을 찍어야 된다는 어떤 통령 같은 게 있어요. 해서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촬영하시는 게 주례 선생님과 신랑 신부님을 촬영하는 것, 그리고 신랑 신부님 2분, 그 다음에 신부님 독사진, 양가 혼주님과 촬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족분들을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직계 가족, 신랑인 측 한 번, 신부님 측 한 번, 그리고 전체 친구, 우인 지인분들 하고, 그 다음에 패백 사진에서 3장을 찍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원판 10조 같은 경우에는 주례 선생님이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질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주례 선생님 사진을 많이 촬영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패백 3조까지 해서 10장을 촬영하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원판 찍을 때 이 손등에다 순서를 적어서 갔었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죠?
은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순서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 순서를 다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보면서 했던 기억이 좋은 납니다.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이제 스트랩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카메라 스트랩에다가 종이를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메모를 해서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스트랩 같은데 말아서 메모를 해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주례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진. 자, 주례 선생님이 요즘에는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주례를 은사님이 봐주시거나 혹은 회사 대표님들이 오셔서 간혹 주례를 봐주실 때가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해서 주례 선생님을 많이 남겨드리거든요. 네. 했을 때 신랑 신부님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주례 선생님 자리는 신랑 신부님의 정가운데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님의 정수리와 기 중간 정도에 주례 선생님의 어깨선이 약간 온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계단의 높이라든지 단상의 높이를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선을 보셨을 때 신랑님의 신부님의 정수리와 그리고 신랑님의 정수리 하고 이 두 개의 선을 쭉 그었을 때 요 정도 선에 주례 선생님의 턱선 정도가 맞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기준을 보면, 자, 센터 가장 사진을 봤을 때 중앙선을 그었을 때 요 가운데 위치에 주례 선생님이 위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기본적으로 사진 자체가 되게 깔끔한 사진이 나옵니다. 해서 주례 선생님을 기준으로 먼저 세워도 되긴 하지만 주례 선생님들은 대부분 바쁘시거나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의 먼저 위치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례 선생님을 모셔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신랑 신부님을 세우는 방법은 대부분 웨딩홀에 가면 센터 쪽, 앞쪽 아니면 뒤쪽에 타일 쪽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웬만하면 거의 센터 선이 이렇게 가운데 하나 정도가 타일로 맞춰져 있거든요. 요 선을 기준으로 신부님과 신랑님을 나눠가지고 일단 기준선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랑 신부님의 어깨 부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약간 여유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스냅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원판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촬영하시는 사진이거든요. 해서 두 분 어깨도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팔짱을 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찍는 사진. 그죠? 어찌 보면은 증명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판 사진이 이쁘지 않은 이유는 오늘 그날,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의 당일날 입으셨던 드레스, 턱시도, 구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해서 증명사진을 찍을 때 뭔가 느낌 있게 찍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으시다, 그죠? 그렇죠. 조명을 써서 얼굴을 밝혀내고 되게 정확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그날 어떤 드레스를 입었고 어떤 턱시도를 입었고 구두도 신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절인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뭐 감성적이고 이미지가 이제 좀 강조되는 뭐 좀 이쁜 사진을 찍는 트렌드로 바뀌어서 이런 게 좀 퇴색된 것 같긴 해요. 자, 주례 선생님 컷이 원래는 예전부터 해서 기존에는 첫 번째 찍는 원판 사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원판 사진에서 신랑 신부님 두 분이 촬영하시는 게 제일 먼저 촬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촬영하는 요 사진이 제일 먼저 찍는 사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센터선을 기준으로 신랑 신부님이 지금은 현재 미리 서 있어서 그런데 안 서 있다는 가정하에 신랑 신부님의 가운데, 여기 홀의 가운데 선을 쭉 껐을 때 요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덩치가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신랑님 덩치가 많이 좋으시면 이 센터선을 조금씩 이동해야 돼요. 어느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자, 요쪽에 있는 공간, 옆에 있는 신부님의 어깨 공간 요만큼 넓이와 신랑님의 어깨 공간 요 두 개가 동일한 사이즈,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사진이 안정됩니다. 인물만 중심으로 센터를 잡다 보면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듯한 느낌의 사진을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요 어깨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밸런스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에 나중에 가셔서 직계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있으면 사진은 무조건 불안정하게 됩니다. 가족 사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느낌 있게 좀 밝고 명쾌하게 찍을 때도 있지만 스튜디오에서 스탠다드하게 찍는 개념도 있다, 그죠? 네. 그 사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원판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분이서 봤을 때는 자, 요렇게 센터선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 팔짱을 끼실 때 여기 손 보이시죠? 네. 자, 신부님의 팔짱을 끼는 요 손이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보통 팔목 정도까지 나오게 팔짱을 푹 끼시거든요. 하시게 되면 팔목, 이 관절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아요.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손마디가 앞쪽에서 손마디 정도만 보일 정도. 요 정도. 지금 요거는 조금 더 나와 있긴 한데 네. 손마디가 보일 정도로 살짝 나오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그대로 자 부케의 위치도 마찬가지. 신부님의 배꼽 정도의 엄지손가락이 닿을 정도 하고 신랑님의 손도 여기 재킷 단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닿을 정도 이렇게 나시면 손 위치는 비슷하게 맞아지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신랑님 제일 많이 까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랑님의 요 손, 주먹을 살짝 쥐는 거 대부분 손을 펴고 있거나 아무데나 가 있거든요. 이 부분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는 게 디테일입니다. 하고 마찬가지 신랑님이 여기 조금 약간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오다리가 져 있다 그죠? 예. 최대한 더 많이 뒤꿈치를 많이 붙이셔야 됩니다. 뭐 요 정도 디테일은 저도 좀 바쁠 때는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붙였을 때 요 다리 간격이 너무 안 벌어지게끔 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만약에 신부님이 키가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찍나요? 그럴 경우에는 네